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혹한인데도 불구하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개 강의고요. 공개 강의 끝나고 나서 상담 오실 분들은 지체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 또 뭐 오늘 이외에도 뭐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다음 주든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요 상담하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혹시 내가 아쉽다 좀 더 한두 번 더 그냥 오고 싶다. 네, 오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번 다 참가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그 교재 말씀하신 대로 드리니까 다 끝나시고 나서 이쪽에서 우리 강신일 실장하고 이세인 실장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드릴 겁니다. 3번 다 참가하신 분들은 7법 교재 받아가시면 됩니다. 있는데 또 받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또 중고나라에 파시고 막 15만 원이라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 2번 왔는데 주시면 안 돼요. 우기시면 안 됩니다. 예,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죠? 예, 원칙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9시 오늘도 그렇죠 9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다른 아카데미도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뭐 근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는 다른 아카데미에 비해 수업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좀 열심히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간 마지막 수업 하시고 그리고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토르치아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 9시 반에 예, 그래서 한 번도 이걸 얘기하기도 한 번도 아카데미 수업이 거의 차질 없이 그냥 일정대로 갑니다. 뭐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토르치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이 많아져서 7회 강의인데 뭐 8회 강의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지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해서 거의 10시에 거의 끝납니다. 10시 뭐 앞뒤로 5분 정도 이외에는 거의 정확하게 시작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극도로 아프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본인상 이외에는 거의 본인상 이외에는 거의 그 수업이 밀리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강사는 8명에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네이티브를 제외하고 다 저희 수강생입니다. 저희 수강생이고 그리고 메인 잡이 다 있으십니다. 저 이외에는. 왜냐면 이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해서 이것만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메인 잡이 있으신 저희 수강생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다 계시고 뭐 변호사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는 아마 요번에 제가 토르치 강의는 제가 이제 2월 5일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저 김진우 변호사가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김민중 변호사가 하고 에세이는 김성우 변호사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분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강의를 좀 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정표에 보시면 컨트롤과 CV 프로시저가 없습니다. 일정표에는. 근데 그거는 작년에 8월달, 9월달부터 했던 9월, 10월에 했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왜? 이런 강의 다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일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니까 문제풀이는 여하간 실강으로 계속한다. 그래서 강의만 컨트롤하고 CV 프로시저는 먼저 했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7월에 보실 분들은 토르치 들으시면서 바로 컨트롤하고 CV 프로시저를 먼저 들으세요.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앞에 여기는 다 찾고 여기 있으시니까 드려요.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강의를 듣는다라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컨트롤하고 CV 프로시저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서 쫓아오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까지. 자, 토르치 우리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토르치에는 이제 지겹죠? 몇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6가지. 그래, 항상 이렇게 반복해.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문제풀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럴이 나오면 배럴이나 뭐 구성 요건이 뭐죠? 하면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6가지가 중요하다. intentional tort, negligence, 그 다음에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그 다음에 nuisance, vicarious liability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에는 2가지가 있다. intentional tort to person, intentional tort to property. intentional tort to person에는 4가지가 있다.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 있다. battery는 구성요건은 harmful or offensive, 그 다음에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다. requirement가 아니라는 건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미지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nominal damage라는 거를 해줍니다. nominal damage. 이건 아주 적은 데미지. nominal damage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찼어. 내가 목줄 끌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를 뻥 찼는데 여하가 플랜티브 퍼슨이라는 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배러리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내 피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내 강아지가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가 다쳤으니까 어떻게 돼? 심리적인 어떻게 돼? 모멸감이나 아주 그냥 분노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나미널 데미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글리전스에서는 나미널 데미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왜?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미널 데미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솔트는 그건 reasonable operation, 그 다음에 immediate barrier에 대한 reasonable operation이 있으면 된다. 그럼 intent causation, 당연히 데미지는 requirement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reasonable operation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지가 있으면 된다. 어떻게? immediate는 barrier에 대한 인지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서 fear를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배럴리하고 어솔트의 차이점마다 이미더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 시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뭐가? 배럴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alse imprisonment에 제일 중요한 건 bounded area다. bounded area는 이렇게 갇혀있는데도 되고 다 되지만 결과는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다 bounded area로 판단한다. IID는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에 그냥 병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Battery하고 Assault하고 False Imprisonment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IID 한번 써주시는 게 좋다. 이게 기말고사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IID라는 건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그래서 severe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해서, 그렇죠? 일상적인 social conduct가 아니라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해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느끼면 된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의 damage requirement 하는 거는 IIED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는 3가지가 있는데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conversion이 있다. trespass to land는 property에는 2가지가 있다. real property하고 personal property가 있는데 real property는 trespass to land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는 trespass to chattel and conversion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trespass to land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ntent to entry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의사만 있었으면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들어가든 남을 들어가게 하든 물건을 던지든 anyway 그 다음에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트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 트레스패스 체류하고 컨버전의 차이점은 경중이다. 그래서 2가지인데 인터미들링하고 디스포제션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점유권을 애니웨이 박탈하는 거. 일정 시간에 박탈하는 거는 그 경중에 따라서 트레스패스 체류하고 컨버전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점유권을 박탈한다는 거에 대해서 트레스패스 체류는 어떻게 데미지를 물린다? 렌탈 밸류로 물린다. 근데 컨버전은 중하기 때문에 뭐야? 페어 마켓 밸류로 물린다. 언제?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는 내가 어때? 그 물건을 가져가는 그 시점이다. 갖다 놓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이제 배웠어요. 그럼 우리 디펜스를 배웠다. 디펜스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컨센트다. 컨센트는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다. 그렇죠? 컨센트는 중요한 건 2가지다. 스코프하고 오서러티인데 스코프는 야, 너 나 따기 때려줘. 근데 따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후속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따기 때려달라는데 방망이로 따기를 때렸다. 이거는 스코프에 벗어나기 때문에 애니메이 컨센트로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 오서러티라는 거는 나이가 내 몸이기 때문에 야, 한 대 때려주라고 했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야. A로부터 어떻게 돼? 쟤 때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A가 때렸어. 이거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때리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anyway, 이건 컨센트로 인정되지 않는다. 컨센트가 제일 중요했던 과목은 뭐라고 했다? 크리미널 프로시저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셀프 디펜스가 있는데 셀프 디펜스는 우리가 제일 어떻게 된다? 넓게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reasonable belief다.
항상 토치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라? 플랜티프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셀프 디펜스는 행하는 사람이 리즈너블하게 빌리프 했다면 어떻게 내가 셀프 디펜스를 행할 지금 상황이라고 리즈너블 빌리프 했다면 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행함에 있어서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고 있다. 경우가 있다.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내가 서브스텐셜 함을 입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위급한 상황이면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데들리 포스라는 건 어디까지냐. 총칼뿐이냐? 너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손에 뭔가를 들으면 그냥 데들리 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연필은요. 이런 거 하지 마. 연필은 데들리 포스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부지깽이 정도는 돼야지. 뭐 방망이 정도는 돼야지 데들리 포스지. 연필을 눈을 찌르면요. 알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상. 근데 여하간 손에서 뭔가를 들면 애니웨이 데들리 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세시티가 있다. 네세시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퍼블릭 네세시티가 있고 또 하나는 프라이빗 네세시티가 있다. 네세시티는 퍼슨에 대한 디펜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에 대한 디펜스가 되는 거다. 그 중에서 네세시티는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트레스패스 투 체류를 해도 되지만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 거의 많이 되는 거다. 퍼블릭 네세시티는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애니웨이 행했다면 집을 이제 무너뜨렸거나 애니웨이 파괴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완벽하게 디펜스가 가능하다. 행위자는 그걸로 디펜스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뭐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하다가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데포메이션까지 했죠. 데포메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커머너 데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다?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머너 데포메이션의 구성 요건은 데포모토리 스테이트먼트, 명예훼손에 관련 스테이트먼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파티큘러 플랜티프에 대한 파티큘러 플랜티프는 결과적으로 뭐야? 넓은 범위, 라지 그룹에 대한 애니웨이 그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거 다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거는 라지 그룹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KTK 아카데미 수강생 이거는 뭐야? 스몰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KTK 아카데미 수강생은 아니면 명예훼손의 뭐야 그 스탠딩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몰 그룹은 오케이. 하지만 라지 그룹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파티큘러 플랜티프는 플랜티프가 그랬다가 모든 사람이 다 플랜티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퍼블리케이션이다. 퍼블리케이션은 리즈너블 리스닝이나 뷰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들, 너무 어린애, 깐난 애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너무 어려서 아니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면 이건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데 퍼블리케이션은 어느 것까지도 한다? 네글리전스까지도 아니면 퍼블리케이션 인정한다. 나는 내 방에서 강 실장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것이 내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이 내 직원들한테 들렸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퍼블리케이션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쭉 내가 이제 제 모자를 사러 갔어요. 모자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이렇게 약간 수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 경비원이 나를 잡아가지고 방송실에 데려갔어요. 잠깐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에 대해서 막 그런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죠? 네, 김기태입니다. 직업 뭐죠? 네,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된다. 미국 변호사는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고 해줘야 됩니다. 한국 변호사에 사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모자 훔치지 않았나요? 안 훔쳤어요. 아니, 당신, 남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남들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변호사라고는 합니다. 여하가. 그렇잖아. 라고 해서 했는데, 방송국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다 모든 사람한테 들렸다.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퍼블리케이션을 본다. 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방송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켜져 있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과실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먼노 데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슬렌더가 있고 라이벌이 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그냥 들으세요.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데포메이션부터 그냥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슬렌더는 결과적으로 구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벌은 뭐야? 글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슬렌더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벌처럼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퍼머넌시, 영원성하고 디세미네이션, 전파 가능성, 이 두 가지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슬렌더 퍼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슬렌더는 뭘 증명해야 되면 스페셜 데미지가 있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되지만 라이벌은 스페셜 데미지가 있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간주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슬렌더 퍼세는 라이벌처럼 anyway 처벌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슬렌더이긴 하지만 슬렌더 퍼세이기 때문에 스페셜 데미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가 슬렌더 퍼세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나 프로페셔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내가 몹쓸 병에 걸렸다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몹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자가 남자를 밝힌다거나, 이런 거는 anyway 슬렌더 퍼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죠? 이틀 동안.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커먼노 데포메이션은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그러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1조와 좀 관련이 있는 거다. 따라서 헌법에도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법 배울 때는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 배우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커먼노 데포메이션은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선인데 그러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어떨 때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컨선일 때. 퍼블릭 컨선. 그렇죠? 공공의 일에 관련된 거.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오피서.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일 때라면 이것이 프라이빗 퍼슨이든 프라이빗 컨선이든 퍼블릭 컨선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퍼블릭 오피서나 또는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는 프라이빗 컨선이나 퍼블릭 컨선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라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한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 그 다음에 퍼블릭 컨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rivate person 그 다음에 퍼블릭 그렇죠? 퍼블릭 오피서 그렇죠? 또는 퍼블릭 피규어. 이거는 상관없죠? 이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대한 얘기는 프라이빗 퍼슨이든 퍼블릭 컨선이든 anyway 상관없이 그냥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라면 결국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커먼노 데포메이션은 뭐야?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뭐죠? 프라이빗 컨선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퍼블릭 컨선이나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대한 얘기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왜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은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자, 왜 나눠놨냐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우리 커먼노 데포메이션의 구성 요건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 뭐냐면 falsity 그 다음에 fault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중에서 폴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 폴트는 반드시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falsity는 반드시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되지 참이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구성 요건 자체에 falsity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거짓이어야 됩니다. fault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defamatory statement, 그다음에 particular plaintiff, 그다음에 publication.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publication입니다. 근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defamatory statement, 그다음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publication 플러스 falsity와 fault가 구성 요건에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fault는 뭐냐면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 굿페이스하고 진실성이, 굿페이스와 진실성이 얼마만큼 결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누면 1단계 고의, 그러니까 intent. 이거 100% 이게 거짓인 걸 알고 얘기한 거야. 그 짜증나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2번 reckless. 이거는 한 7, 80%는 거짓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굿페이스한 신세리티가 어느 정도 렉했냐? 이건 100% 렉한 거야. 그렇죠? 나 거짓인 줄 알고 얘기한 거 해버린 거야. 100% 확신하고. 이건 레클리스 같은 경우 이게 substance and certainty. 요거 general intent에 있는 substance and certainty에 관련된 거야. 그냥 한 7, 80%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얘기한 거야. 3번은 네글리전스야. 네글리전스는 한 50%. 길까 말까? 에이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4단계가 굿페이스입니다. 나는 굿페이스로 얘기했어. 난 진짜 진실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따라서 레클리스 위까지가 액추얼 멜리스입니다. 액추얼 멜리스. 레클리스 위까지가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야. 따라서 굿페이스가 있다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이 안 돼. 안 되지? 왜? 굿페이스가 결여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진짜 이것이 거짓인 줄 믿고 얘기했어요. 그럼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에서는 어디까지 그러면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인정되느냐? 반드시 negligence 이상. 이해되시죠? negligence 이상의 good faith and sincerity가 결여됐다라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나머지는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반드시 뭘 입증해야 돼? 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얘기를 이거 거짓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글리전스를 입증했으면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 세 번째 단계인 네글리전스 입증했으면 처벌이 가능해? 처벌이 가능해요? 자, 기지개 피자. 자, 이거 조금 약간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체 리뷰 강의고요. 처음 듣는 거죠. 이거 제가 몇 번째 시험 붙었죠? 4번째 시험 붙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신임도가 확 떨어지죠. 그죠? 제 4번에. 그러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가죠. 그죠? 그렇다 4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미국 변호사 시험은 2번 있습니다. 2번, 1년에. 제가 2008년도 2월 달에, 2008년도 1년 반 다녔어요. LLM을. 제가 공부 못해서 1년 반 다닌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조절했다는 거. 제가 그래도 아카데미 어치프먼트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에서는 엑설런트한 스튜던스상 받았습니다. 뭐 그거 확인 안 되는 얘기. 물론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상장 걸어놓은 거예요. 애니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영어가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오픈 앤 클로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은 제가 네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 JD생보다. 내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요. 자랑입니다.
그죠? 4년인데. 근데 영어는 딱 거의 하루에 2마디 합니다. 원래 3마디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딱 가면 이제 미국이잖아요. 이런 얘기 했죠? 미국이니까 어디가? 아침에 딱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스타벅스. 그래서 스타벅스 가죠. 스타벅스 갑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되게 비싸요. 4,100원이잖아요. 아메리카노가. 그때 1분 92전이에요. 미국은 근데 조금 올랐더라고요. 2분 54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까지 하면 2분 12전이었어요. 그럼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어때? 그래도 스타벅스 커피 한번 먹어야지 해서 딱 갑니다. 하이 그러잖아. 하이 뭐 주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딱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 그럼 딱 받고 뭐라 그래? Have a nice day. 이게 3마디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쓰는 영어 3마디. 근데 이렇게 한 달간 가잖아요. Hi, I know you. 그러더니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a nice day. 하고 그냥 옵니다. 한 말이 줄었습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 종일. 내 돈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먹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점심때 가면 1,000원짜리 커피도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제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그건 뭘 먹는 거야? 추억을 먹는 거죠. 그죠? 추억을 먹는 거지.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스타벅스 커피가 꼭 맛있어서 이런 건 아니다. 여하간 그런 추억이 있다. 여하간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는 이런 학원이 없어가지고 바블이나 뭐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막 4,000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총무였거든요. 그때도 총무했는데 지금도 총무야. 지금 로스쿨 또 알럼나이들 그러니까 졸업생들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지금도 총무입니다. 아직까지. anyway, 총무인데 그러면 제가 총무였으니까 이거를 바블에서 책을 자기가 쓴 거를 반납하면 175불을 줘요. 그래서 175불로 반납하시려고 하는 형님한테 내가 받아서 175불 주고 받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또 학생회들이에서 또 책도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또 붙으신 분 또 책도 받고 해가지고 전 독학했습니다. 독학. 네, 독학을 엄청 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또 나이가 있으니까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한글로 치기 시작한 게 이게 4년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3판 책을 이제 받으실 건데 1판, 2판, 3판 이렇게 있습니다. 3판 책은 진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는 7시 50분까지 책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딱 프린트해서 프린트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삼각김밥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8시에 수업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기 수강생들은 그 한글로 하되는 이 책을로 공부하는데 너무 소중해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3판째 가지고 계신데 anyway 그래서 이걸 이해 못 하시더라도 전체 리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길게 한 건데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어느 정도까지 결여돼야 되느냐. 반드시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은 negligence까지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건 반드시 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를 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않고 negligence를 입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에 대한 거를 negligence를 입증하지 않고 그 윗단계에 actual malice를 입증했다. 그럼 당연히 뭐다? constitutional defamation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negligence는 입증했을 때는 플러스 반드시 뭐를 입증해야 하냐면 actual injury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슬렌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슬렌더로에서 하면 actual special damage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라이벌은 뭐야? 입증하지 않아도 돼. 왜?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간주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은 뭐야? 액추얼 인저리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그 윗단계에 액추얼 밸리스를 입증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간주해버린다. 그래서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퍼블릭 오피스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것도 액추얼 멜리스를 반드시 입증해야 되니까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뭘 입증하지 않을 때 데미지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해 못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책으로 또 나가면 또 이해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 문제 풀면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적지 마세요. 왜? 적어도 지금 필요 없다. 오케이? 책으로 나갈 때 적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를. 여기 표. 7페이지 Public Officer Public Figure. 그렇죠? 그러면 Fault Requirement가 뭐라고 했어? Actual Malice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인 Negligence를 입증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Fault Requirement가 안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 Constitutional Deformation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는 어떻게? Presumed Damage. 그래서 입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 At least 뭐까지? Negligence까지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입증해야 되냐? 데미지를 입증해야 된다. 어디까지? 어떤 데미지? 액츄얼 인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써보세요. 그 밑에 그냥 네글렌스 밑에 액츄얼 멜리스를 만약에 입증했다면 presumed damage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rivate personal public concern은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을 하면 되는데 액츄얼 멜리스를 입증했다면 데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그런데 common deformation이라는 거 뭐다? 그 밑에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ault나 falsity는 requirement가 아니다.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디펜스는 당연히 콘센트, 트루스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있고 앱솔루트한 그렇죠? 프리빌리지가 있고 프리빌리지. 그다음에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네세시티. 자, 네세시티 중에 이게 업솔루트 프리빌리지가 뭐라고 했죠? 무슨 네세시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쭉 얘기했잖아. 퍼블릭 네세시티. 그쵸?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다음 이거 뭐지? 프라이빗 네세시티. 그쵸? 가 봐봐.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데포메이션은 어디서 했던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어디? 국회 회기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호사분들 많잖아요.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인정되고 어디까지 이상은 어떻게 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서 그거가 어떻게 돼? 트레스패스 투 랜드까지는 anyway 어떻게 돼? 프라이빗 네세시티가 인정되지만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하다가 발생한 데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갖느냐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할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신앙심이 정말 너무 강해서 신앙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 이외에는 잠자리를 같이 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산부인과에 왔어. 산부인과에 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놓고 혹시 그 3개월 전에 잠자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누구랑 하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남편 이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래. 아니 이게 혹시 성병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결과에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은 엄청나게 의심했겠죠.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남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병에 걸리신 것 같다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알겠지만 제가 보면 분명히 한 90% 이상은 성병에 걸리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갔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당신 어디에서 이런 걸 하고 왔냐고 막 그러겠죠. 남편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어느 의사냐고. 난 당신뿐이 없다고. 3개월 전까지는. 그죠? 3개월 전까지. 이유는 여하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데포머터리 스테이트먼트지. 어디에 해당돼? 슬렌더 핸드 라이벌에 해당돼. 슬렌더 펄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의사를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오진이었어. 오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미안하대.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돼? 내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와이프하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냉정을 하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의사는 뭐 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로 아니면 디펜스가 가능하다.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네글리전스까지. 네글리전스. 그러니까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도 네글리전스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의사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로 디펜스를 할 수 있다. 단 어디까지는 안 된다? 네글리전스까지는 오케이인데 뭐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액추얼 멜리스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야. 프라이빗 네세시티도 트레스패스 투 랜드까지는 애니웨이 디펜스가 되지만 랜드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글리전스까지는 아니면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액추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거 디펜스를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디펜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8번 8쪽입니다. 자, invasion of right of privacy예요. invasion of right of privacy.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예요. 그죠? 침해한 거. 네 가지가 있다. 옆에 있죠? 옆에 있죠? 우리 쓰지 않겠습니다. 옆에 appropriation. 이게 우리 한국법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한국법에 없습니다. 그다음 intrusion, false light, disclosure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야. appropriation은 뭐냐면 내 이름이나 내 사진을 나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프리마 퍼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appropriatio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미지가 지금 있어? 예를 들어서 김혜수의 사진을 anyway 써가지고 내가 화장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김혜수의 허락 없이 어떻게 김혜수의 사진을 해서 세워놓고 우리 화장품 가게 앞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김혜수의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김혜수가 그 백화점에 광고를 따기 위해서 그 백화점 아직 오픈은 안 했어. 근데 김혜수가 지나가다가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사진을 쓰냐?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이거 그냥 지금 막 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사람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을 이용해서 내가 좀 돈을 벌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백화점에서 어떻게 돼? 오픈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사진을 쓰고 이익도 하나도 본 게 없어. 미안해. 내가 내릴게. 그리고 내렸어요. 그러면 김혜수는 appropriation으로 소송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예? 있다.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없으면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따라서 뭐냐면 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락 없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anyway,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내가 거기에서 프로핏이 나든 아니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인트루전이라는 거 아시죠? 인트루전 어떻게 해? 개인적인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right of privacy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오늘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입니다. 나의 프라이버시를 리즈너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침해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해서 얻은 불법 증거는 무슨 거에 의해서
그 재판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죠? 한국말로? 뭐 익스클루저너리 룰, 그렇죠. 위법 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연유의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누구에 의해서 그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침해돼야지 위법 증거 배제의 법칙에서 그게 증거로 배제돼?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굿. 어느 분이세요? 3번 다 나오셨나요? 네. 잘 받아가세요. 네. 2번 나오셨다며. 좋습니다.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위법 증거 배제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government conduct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굿.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수사기관이든 그것이 뭐든 사인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굿. 그렇죠? intrusion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appropriation은 publication requirement야? 제3자에게 왜 이것이 사진이나 이름을 보여줘야 돼? 아니죠. 왜? 김혜수가 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게 주인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ublication requirement가 아닌 거야. intrusion은 뭐야?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intrusion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plain view입니다. 이게 plain view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총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는 그 지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하에 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여자가 또는 남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어. 그건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본 거예요. 이거는 인트루전이 아니야. 그런데 뭔가 소리가 있어서 그 지하방의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본 건 뭐야? 이게 인트루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플레인 뷰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철 박사님 아시는 분? 조경철 박사님 혹시 모르세요?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인가? 조경철 박사님? 이런 모르시구나. 아시면 연식이 좀 되시는 분이고 조경철 박사님 모르시면 연식이 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여하간 천문학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헨리 해성, 유성.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윤중중학교 나왔거든요. 혹시 윤중중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의도 윤중중학교 제 6기인데 여하간 예, 그래서 한성 아파트에 제 그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천체가 막 너무 그래서 걔가 천체 망원경을 샀대요. 근데 그놈 자식은 하늘은 보지 않고 그죠? 하늘은 보지 않고 그 앞동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인트루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을 리퀘어먼트 해야 안 해?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을 리퀘어먼트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야. false light하고 disclosure입니다. 자, false light라는 건 뭐냐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내 모습이 아닌 것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false light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좋은 모습이지 나쁜 모습이든. 그렇죠? 형사 콜럼보가 있었습니다. 네, 형사 콜럼보가 은퇴했어요. 영화 제작자가 형사 콜럼보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야. 야, 내가 네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만들어라. 그래서 사인 다 했겠죠? 근데 형사 콜럼보가 영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본 거야.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않은 미제 사건을 마치 내가 해결한 것처럼 영웅처럼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흥행은 됐겠지. 근데 형사 콜럼보가 false light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왜? 좋은 모습이지 나쁜 모습이지 내 모습이 아니면 false ligh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5학년 3반 청개구리들이라는 영화 보신 분? 요거 보시면 연식이 아주 오래되신 겁니다.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5학년 3반 청개구리들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였다, 우리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제작한 게 5학년 3반 청개구리인데, 그 국도극장 아시는 분, 국도극장. 국도극장 아시면 연승이 돼요. 국도극장이 없어졌잖아요. 국도극장에 일주일 만에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내렸습니다. 흥행에 참패했죠. 그렇죠. 제가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오디션에 참가해서 서반장으로 제가 붙었습니다.
서반장으로. 저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엔터 뭐 이런 거. 제가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주연 배우는 다 이미 내정돼 있어서, 야, 그 진짜 큐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애들이 주연 배우입니다. 저는 큐 해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반장으로 됐다가 50만 원,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제작비로 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돈도 없었지만 이건 사기다 라고 했는데 영화 진짜 빨리 만들어요. 2달 후에 국도극장에서 초청권이 온 거예요. 국도극장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출연자 중 아무도 연예인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하가. 50만 원 안 내기 잘했습니다. 여하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폴스 라이트. 그죠? 폴스 라이트. 디스클로저. 디스클로저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public record는 anyway disclosur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private record만 해당한다라고 보십니다. 여기서 나의 병적 기록이라든가 나의 어떤 성적표라든가 이런 거는 anyway private record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disclosure 했을 때 그러니까 false light나 뭐야? disclosure는 publication이 requirement다라고 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투캅스 아시죠? 투캅스 요즘엔 잘 안 나오죠? 우리 요즘 투캅스라는 드라마 나오대요. 그죠? 조종석 나오는 거 그렇죠? anyway, 내 드라마는 이게 요즘 그 연속성이 없어서 안 보는데 여하간 옛날에 그 누구 나왔죠? 영화 안성기, 박중훈 그죠? 연식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여하간 근데 박중훈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어디로 들어가죠?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죠? 하수구 뚜껑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수구 뚜껑을 타고 들어가서 자기네 대골 같은 집에 하수구 뚜껑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 집이 비리 경찰님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하간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하수구 뚜껑으로 들어갔다 다시 하수구 뚜껑으로 나오잖아요. 아이, 오케이. 못 봐도 괜찮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본 신문 기자가 저 집에 아니 주인이 누군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안성기 집이라는 거 알아서 그거를 신문에 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자입니다. 그죠? 기자 정치인도 괜찮은데 기자들은 말해봐. 괜찮아. 내가 기사 쓸 것 같아? 미쳤어? 너랑 나랑 친구잖아. 그러나 그 다음 날 나옵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기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국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국정원도 있고 기자도 있는데 걔네들은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특히 술 같이 먹지 않습니다. 술 같이 먹지 않습니다. anyway, 그래서 대서특필도 냈어. 그러니까 안성기 집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안성기가 열받잖아요. 왜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말이야, 네가 이거 내냐. 그래서 디스클로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는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6가지 중에 뭘 다 했다? 인텐셔널 돌지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체 리뷰하다가 7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오늘 네글리전스 하고 다음 시간이면 이거 다 끝나고 교재로 갈 겁니다. 왜? 스트릭트 라이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뉴이선스,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는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인텐셔널 토치가 제일 쟁점이 많아요. 이 인텐셔널 토치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로 들어가야지만 네글리전스를 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 겁니다. 오케이? 네글리전스 들어갑니다. 자, 네글리전스. 자, 네글리전스. 자, 보죠. 네글리전스. 네글리전스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이게요. 어차피 에세이도 써야 돼. 어차피 객관식도 풀어야 됩니다. 진짜 객관식은 툭 치면 룰이 툭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구성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당연히 구성요건.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시험장 가서 네글리전스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김 변호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대요. 그렇죠? 동영상관님만 들리신 거죠? 그렇죠? 동영상관이면. 예, 그래도 여하가 해서 네글리전스 구성요건 1번 duty of care. 그 다음 이 케어를 브리치한 거야. 브리치 오브 듀티. 그 다음에 3번. 그럼 인과관계가 있어요. 코제이션. 4번 데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네글리전스하고 인텐셔널 토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인텐셔널 토치는 특정인이다.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야? 네글리전스는 반드시 데미지가 리퀘어먼트 한다. 왜? 소송의 범담을 막기 위해서. 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데미지?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널 데미지 인정해 안 해? 안 된다. 그렇죠? 반드시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코제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액추얼 코제이션. 사실관계가 anyway 사실관계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proximate causation. proximate causation. 이 proximate causation이 결과적으로 뭐? legal causation이다. legal causation. 그렇죠?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anyway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다? proximate causation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글리전스 문제가 anyway 어렵다라고 보십니다. 배우기는요, 톨츠하고 컨츄렉이 배우기는 제일 쉽고 크리미널도 배우기는 쉬운데 배우기 쉬운 과목들이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나도 배우기 쉬우면 네이티브 애들도 배우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꼬우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배우기는 어려워. 리얼 프로퍼티 어렵습니다. 막 비명을 지를 거야. RAP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에비던스, 그 다음에 컨스티셔널, 시빌 프로시저 이런 거요. 배우기는 어렵지만 점수는 꾸준히 잘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톨츠하고 컨츄렉하고 크리미널을 조금 배우긴 쉽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히 네글리전스는 리걸 코제이션 때문에 anyway 많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듀리 오브 케어다. 그렇죠? 그 케어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nyway 뭐다? 듀리를 브리치했을 때 발생하는 게 네글리전스입니다. 그렇죠? 내가요 그 설악산 계곡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A라는 여자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니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계곡물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떠내려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이 될까요? 내가 책임 있나? 너무 길게 얘기했나? 있을 것 같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없다. 왜? 내가 그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할 듀리가 있는 사람이야? 없다라. 그런데 자, 전화 왔습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네, 그런데 와이프가 내가 지나가는데 와이프가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왜요? 왜 구해줘야 되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가 죽었다? 그럼 나 어떻게 된다? 철창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케어할 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듀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네글리전스가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듀리를 브리치한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박아놓고요. 네글리전스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고 아니면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저희 카페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톨츠 2강까지는 저희가 유튜브에 공개하지만 이런 3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네글리전스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네글리전스는 자, 레스토랑. 아유, 내 그림 진짜 못 그려요. 글씨도 잘 못 쓰지만 그림도 못 그려. 레스토랑에 갔어요. 우리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vicarious liability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플로 2가 그러니까 내가 내 종업원이 네글리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텐셔널 톨츠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네글리전스에 의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느 범위 안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에서 employment 그러니까 내가 employment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월급을 주는 그 인플로이가 네글리전스에 있어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사용자인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그냥 반드시 네글리전스여야 됩니다. 그럼 인텐셔널 토치, 내가 화가 났어. 잠깐 나한테 물어보니까 에이 빵! 이건 어떻게 돼? 책임자 안 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글리전스에 의해서 직무 관련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아니 피해를 줬다면 내가 사용자인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anyway 돈을 계산하려고 갔습니다. 또는 내가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의자를 빼줍니다. 물론 좋은 데야 돼. 의자를 빼줬어. 그래서 의자를 딱 앉는데 의자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돼? 넘어져가지고 오른다리가 anyway 부러졌습니다. 오른다리가 부러졌어.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상대로? 음식점을 상대로 뭐에 의해서 소송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그렇죠? 네글리전스예요. 당연히 네글리전스에 의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렇죠? 네글리전스. 누구를 상대로? 일단은 종업원을 상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상대로? 그렇죠. 사용자를 상대로. 왜? 뭐에 의해서? Vicarious liability에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슈 스파팅을 Vicarious liability 이게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슈 쓰고 룰 쓰고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 컨클루전까지 가는 게 기말고사고 그 다음에 에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하간 Vicarious liability는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부러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할 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듀리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이나 사용자가 당연히 어떻게 돼? 그것을 인스펙션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얘는 누구를 불러? 그래서 A야. A가 이제 디펜던트야. 누구를 불러요? 오른다리가 부러져. 누구를 불러? 엄마를 불러? 누구를 불러? 오른다리가 부러져 지금 막 누구? 그렇죠. 구급차. 제가 뭐까지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 두꺼운 책까지 드린다고 그랬죠? 꼭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첫 강의 때 여러분들이 좀 웃어주고 좀 친밀감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른다리 부러졌으니까 911 불러야 되죠. 그렇죠? 구급차에 왔어요. 구급차로 딱 가다가 사거리에서 구급차 삐뽀 우리나라는 구급차는요 이거 되게 작은 거예요. 이게 미국 구급차나 이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옆으로 양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500불 이상의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 가는데 얘가 그 소리를 못 듣고 구급차에 가는데 B라는 놈이 차를 가다가 anyway 구급차를 꽝 사거리에서 박아가지고 돌았습니다. 따라서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얘가 구급차에 치고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갔어. 얘가 B야. 병원에 갔는데 누웠어요. 오른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간호사가 잘못해가지고 왼다리를 잘랐어요. 오케이? 간호사가 C, 의사가 D야. 닥터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거 3달 전에 있었잖아요. 오른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양쪽 무릎이 수술되어 있는 거야. 그런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가 수술해보니까 오른 무릎도 잘못됐지만 왼 무릎도 잘못됐다. 그래서 양쪽을 다 수술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른 무릎을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왼 무릎까지 수술했어요. 그러면 나는 의사를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래, 배러리. 굿.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내 몸에 아무리 의사라도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봐봐. 내가 이거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내부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오른팔이 부러져가지고 왼팔인가? 여기 뭔가? 왼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A라는 의사한테 수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막 집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마취를 시켜놨겠죠? 하는데 수술실에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의사 빨리 바꿔달래. 근데 어떻게 돼? 아들이 교통사고 났대요. 수술할 수 있겠어 없겠어? 미치죠?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니까. 의사인데. 그래서
A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훨씬 더 그죠? 그 교수님 A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정형외과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인 권위자인 B 의사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상처 하나 안 보여. 그래서 얘가 너무 잘 돼가지고 A 의사가 딱 문진 왔길래 의사님, A 의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고 상처 하나 없다고.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B 의사가 했습니다.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배럴이 소송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나 안 가나? 배럴이 소송할 수 있나 없나? 자, 너무 길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죠? 할 수 있다. 위급 상황이 아니잖아. 얘 입장에서는 A한테 맡겼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B한테 허락했어요? 내 몸에 손대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수술은 미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든 누구든 동의를 받아서 B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B가 집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럴이는 데미지가 어떻게 돼? 리퀘어먼트가 아니야? 아니다. 이해되시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온다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누구를 소송할 수 있다? 누구를? 네? 이 상처에 대해서. 누구? 일단은 요 두 놈. 그죠? 차트 잘못 쓴 놈. 그 다음에 누구? P. 그 다음에 누구? A. 그 다음에 A의 주인. 그렇죠? 오너. 이해되시죠? 줄줄이 다 anyway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 하다가 여기도 다쳤겠죠. 다. 그렇죠? anyway 다 할 수 있다. 자, 네글리전스에서요.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책임이 100%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이 0.00001%라도 나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냥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피해가 아니면 오너 A, B, C, D가 다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걸 무슨 liability? 그렇지. joint and several liability.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겠죠? 제가 발음이 좋지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읽어? several people라고 하는데 저는 several people 이래가지고 아주 그 다음에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책 읽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발음 기호로 돼 있지 않고요. 그 밑에 발음 기호 있고 발음 기호 또 읽기 힘들잖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share 이렇게 한글로 그걸 읽다가 제가 이제 잘못 읽은 거죠. anyway 그렇습니다. 저한테 발음 배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좀만 더 합니다. 오늘 쉬지 않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또 시간 다 갑니다. 자, 봐보세요. 그럼 우리 요거 보자요. 네, 요거 보시죠. 자, duty of care입니다. duty of care. 자, 그러면 1번, force of plaintiff. 반드시 force of란 plaintiff. 이거, 자, 내가 네글리전스를 했어. 네글리전스 했으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두 글자만 내가 모르겠어. A, B, C 중에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두 글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reasonably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foreseeably 있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게 200문제를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요. 1분 40초 안에 한 문제씩 풀고 그다음에 5분을 남겨놓은 다음에 답안지 체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38초예요. 바블이나 애니메 카플란에서 1분 38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막 쉽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2분 30초 지나갑니다. 그래서 딱 찍고 딱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문제가 남았어. 그럼 몇 번으로 찍어야 돼?
A, B, C, D 중에 몇 번으로 찍어야 됩니까? 네? C? C! 몇 번으로 찍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까지 준비하시고 가셔야 돼요. 몇 번? 우리 원L도 요즘에는 객관식 반, 주관식 반으로 보는데 시험이 많습니다. 몇 번을 찍으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확률이 높겠어? 네? B? B. 네. A 아니면 D는 레커멘드 하지 않습니다. 바브리에서는 B. 저는 C. 오케이? 그거는 양당. 그 다음에, 1번 문제 답 A. 2번 문제 A. 3번도 A. 근데 갑자기 4번에 A인지 B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럼 뭐 찍겠어요? B 찍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3개까지 막 하면 설마 또 A를 냈겠어 하지만 그 뒤통수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6개도 A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비율대로는 나오지만 한쪽으로 밀고 아니면 당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anyway, 그래서 foreseeable한 plentiful. 그래서 상당히 넓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cue. 여기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rescue. 자, 우리는 negligence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어떠한 스탠다드로 가지고 케어를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케어를 어떠한 스탠다드에 의해서 판단에 따라서 그 케어를 브리치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인텐셔널 토치에서는 무슨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이퍼 센서티브. 오디너리한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anyway 뭐다? 판단에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다. 이건 어떤 스탠다드? reasonable한 person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reasonable 엄청 나와요. person 스탠다드다. 그래서 reasonable이라는 거 우리 그 어디 배웠어요? 셀프 디펜스에서 배웠죠? reasonable은 무슨 테스트? objective 테스트. 그래서 객관적이다. any person이 그 상황이 됐으면 너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불이치야. any person이 너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도 너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하면 듀리를 불이치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로 판단한다. Regional Person Standard다라고. 그래서 Rescue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Rescue. 이거 Rescue예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계곡물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해요. 내가 지나가고 있었어. 익사했습니다. 책임 있어 없어? 없죠. 나랑 어떠한 아무리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케어할 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레스큐어로 들어가는 그 순간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로 anyway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의협심에 순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순간 보니까 남자가 제일 이런 거 하면 또 그런가? 교육적인 목적이니까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은 뭐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니까 네, 술 먹고 농담을 해야 되는데 학식 높은 분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 레스큐어는 그래서 여하간 내가 구하러 들어갔어. 근데 물이 너무 차워.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익사했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조금 차가워. 너무 차갑다니까 또. 그렇죠. 왜? any person이 그 상황에서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돼? 안 구해도 되니까. 약간 미지근해. 계곡물이. 약간 미지근해.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로자가 확 느껴지는 거야. 뭔지는 몰라. 딱 봤는데 피로자가 확 느껴져. 그래서 내가 안 구했어요. 그럼 나는 뭐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레스큐어로 들어가는 그 순간,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에 의해서 이미 듀리가 생겨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상황에 있는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로 구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구했어. 그럼 괜찮아. 어떤 스탠다드에 의해서?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에 의해서 any person이 그 상황에서 너같이 했다라며 판단하면 얘는 상관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구하고 오다가 거의 구해왔어. 왔는데 야, 너 이쯤이면 너 갈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놔두고 왔어요. 그러다가 anyway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러면 그 찢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좀 책임져야 돼? 질 수도 있다. 왜? reasonable person 스탠다드로 구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골 때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레스큐라고 하지만 나의 과실에 의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reasonable person 스탠다드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한 가지. 내가 구하다가 계곡물에 쓸려온 나뭇가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돼? 다쳐버렸어. 뭐 허벅지를 다친다거나 anyway 스크래치가 나버렸습니다. 그 스크래치 난 거는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을 청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 구에다가 갑자기 그 계곡물에 쓸려온 나뭇가지에 의해서 내 다리가 찢어졌어요. 내 머리가 찢어졌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누구한테? 여러분 2명뿐이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하고 나뿐이 없어요. 계곡물한테? 계곡물을 불리게 한 하느님한테?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2명뿐이 없다니까 누구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얘가. 위험에 초대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위험에 초대한 사람은 내가 reasonable person 스탠다드로 너를 구했다면 구함에 의해서 발생한 나의 피해에 대해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네가 위험에 초대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rescue는 항상 foreseeable한 plaintiff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rescue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premises liability.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무료 공개가 다 마칠게요. 오케이. premises liability는 premises liability. 그래서 월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재도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희 이거 1시간이면 다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1시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교재 반드시 가져오세요. 자, 네, 다음 주 월요일날은 그 다음에 토요일날 강의 없습니다. 토요일날 2월 10일부터 있습니다. 토치를 다 배워야지 뭘 문제를 풀지, 그렇죠? 그래서 2월 5일날 끝나면 그 다음에 2월 고주의 토요일날 2월 10일날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안 하고 24일인가 아마 그때 할 겁니다. 여러분 내일 토요일날 없어요. premises liability는 내 건물이나 내 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anyway 그 땅이나 그 다음에 그 집을 소유한 점유권자든 아니면 소유권자든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거 스테이터스가 중요해. 그 우리 집에나 우리 집 내 땅에 온 사람의 리걸 스테이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걸 스테이터스는 3가지로 나눈다. 1, 2, 3. 트레스패서. 그 다음에 라이센시. 그 다음에 인바이티. 이 3가지로 나눈다랍니다. 트레스패서는 누구예요? 무단 침입자예요. 그래서 no trespassing 뭐 이런 거 많이 붙여 있잖아요. 이거 무단 침입이잖아요. 무단 침입. 근데 2가지로 나눈다. undiscovered trespass. discovered 안 써도 되지? discovered. 그 다음에 discovered trespass. 2가지. undiscovered trespasser가 결과적으로 도둑놈이나 무단 침입자라는 얘기입니다. discovered trespasser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알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을 discovered trespasser라고 합니다. 어린애들 있잖아. 어린애들 막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막 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있고 우리 잔디밭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잔디밭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쇼컷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discovered trespasser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둑놈이 우리 도둑놈이나 허락받지 않는 사람, 무단 침입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가 담을 놓고 들어오다가 그죠? 담을 놓고 들어오다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들어와서 우리 1층, 2층 계단을 올라오다가 계단이 밟고 계단을 딱 밟는데 계단이 뚝 부러져가지고 1층으로 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층으로 우리 무단 침입해가지고 도둑놈이 2층에 올라오다가 그 2층 그 계단이 그 썩어가지고 딱 밟고
딱 밟았는데 푹 깔아앉아가 어떻게 돼? 여기 다 스크래치 나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야, 나 이거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집이 지금 계단이 망가져가지고 내가 그거 밟고 가다가 내가 아무리 그 도둑놈이라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니?라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없다. 없다. 그래서 undiscovered trespasser는 anyway 우리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간에 anyway 우리 집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일단은 그다음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허락받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허락받고 들어온 사람. 그래서 우리 아들 생일이야. 우리 아들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 생일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초대했어. 초대했다고 해서 인바이티가 아니야. 그거를 이제 한번 아셔야 돼요. 인바이티가 아니야. 라이센스야. 내가 초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허락받고 들어오는 소셜 게스트라고 합니다. 소셜 게스트.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고지를 했어야 돼. 야, 계단이 삐걱삐걱하니까 저 세 번째 계단은 밟지 마 라고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친구가 막 장난치다가 2층에 뚜두두두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그 세 번째 계단을 밟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걸 스테이트에 따라서 내가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가 달라진다. 따라서 트레스패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물어주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2번째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물어준다. 하지만 내가 세 번째 계단이 삐걱삐걱하고 썩어 있는 걸 몰랐어. 그런데 내 아들 친구가 올라가다가 그걸 받고 넘어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졌어. 그러면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네? 내가 그 계단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 모른 것에 대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세 번째 계단을 밟다가 넘어져가 어떻게 돼? 머리통이 깨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집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내가 알고 있는 인공물의 위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책임의 범위가 트레스패서보다는 넓지만 인바이트보다는 좁다라는, 내가 알고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만, 위험물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한 가지, 인바이트. 인바이트라는 건 뭐냐면 상업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상업적인 건물. 자, 상업적인 건물이라는 건 뭐야? 백화점. 아까 어디 들어갔었어? 그 레스토랑. 그렇죠. 이런 거에 내가 뭔가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상업적인 돈. 교회는 상업적인 건물이에요? 교회에 들어가서 인바이트입니까? 예?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죠. 인바이트라고 해. 인바이트입니다. 뭐네? 헌금 내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바이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레스토랑에서 딱 들어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아까 전에 똑같아요. 의자를 빼주는데 의자에서 엉치뼈가 다쳤어. 그렇죠? 그렇다면 인바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인바이트는 그 건물이나 땅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거나,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죠. 모르지만 알 수 있었어. 왜? 청소하다 보면 의자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보면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reasonable한 인스펙션을 했으면 알았을 위험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된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내가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서 백화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 1층에는 화장실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에 시계 있어, 없어? 물론 시계 파는 데는 있습니다. 시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층에 가니까 없어. 엄청 당황하겠죠. 2층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는 거야. 엄청 급해서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돼? 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나는 물건 사러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머리통이 깨졌어. 그러면 거기 미끄럽다면 어떤 표시를 했어야 돼? 슬리피라는 푯말을 붙여놔야 되는데 안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머리통이 깨졌어. 그래서 내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 그럼 백화점은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인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배드 페이스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배드 페이스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anyway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내가 이 스테이크를 만든 요리사한테 내가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주방을 들어갔습니다. 오지랖이 넓죠. 주방을 들어가다가 주방이 미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통이 깨진 손님은 그 주인한테 premises liability에서 인바이트잖아요. 그렇죠? 인바이트 자격으로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무리 인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장소에만 들어가야 되지. 주방은 누구만 들어와야 돼? 관계자의 출입 금지잖아. 그런 그 곳에 권한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바이트에서 뭘로 전환돼? 트레스패서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가 리걸 스테이터스가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undiscovered trespasser가 돼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왜냐면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 2분 초과했어요. 2분 초과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해주셔야지 공개 강의에 오신 분들이 또 수강생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2018년 1월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22일, 24일, 26일 3회에 걸쳐서 무료 공개 강의 실시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눈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꽉 채워주셨고 24일, 26일 오늘까지 해서 혹한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혹한인데도 불구하고 3회를 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서로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공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오실 분은 상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책 받으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사인하시고 옆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